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현대차 급등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님 얼굴이 이렇게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전문가님 바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내일 아침에 질문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동차주들 드디어 또 그동안에 모아놨던 에너지 한꺼번에 좀 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 배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계속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히 바이앤홀드를 해야 된다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오늘 장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 이슈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변 좀 드릴게요.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호실적 및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공격적인 투자 이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그룹 질적 성장.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 서로 관세 전쟁이죠. 요거에 따른 좀 반사 수혜, 여기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미 머크사, 요 알테오젠 기술 없이 자체 임상 실험했던 게 실패했던 거. 상대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요 ADC 기술이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어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뷰티, K식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크게 됐던 주식들인데, 이것 한류 열풍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AI 대안에 K전력 3사 역대 호황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섹터를 좀 압축을 해서 봐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쪽, 오늘 또 자동차 쪽 있고 또 소비재 몇몇 여기에 제약 바이오 쪽, 미국 쪽의 이슈까지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현대자동차가 급등한 이유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하고 중국하고 좀 서로 간의 관세를 대거적으로, 이 보복 조치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꽤 되니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반사이익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8월 달에 나올 거다. 이것도 어제 오후장에 좀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질적 성장도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오늘 제가 신문 보니까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이런 거는 작정하고 이제 화두로 좀 만들겠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이거는 주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냐면 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자동차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자금을 가져가기 전에 금융주의 급등이 있었어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신고가를 간 다음에 자동차가 이번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12월 21일에서 25일, 그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미국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 반도체보다도 하이닉스가 먼저 가는 것보다도 그때는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 그 다음에 저 PBR 관련된 주식들,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이런 주식들이 2,500대에서 2,650대까지 반도체보다 먼저 튀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2,600대부터 튀었었거든요. 2023년도 12월 중순에서 말일로 간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지막까지 가면서 종합주까지가 2,670까지 갔었던 거죠. 그 흐름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돼가지고 이번 구간에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대에서 2,650까지 그 흐름이었다면 이번 구간은 2,500대, 2,550에서 2,680, 2,710까지 가는 구간에 만들어졌다가 요번에 이제 자동차가 재료를 받으면서 이제 갔던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대해서 자금이 다시 좀 베팅이 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락장으로 갈 생각이 없구나, 투자 주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니까 이격 축소를 좀 하고 있는 구간에 갈팡질팡 하고 있는 구간에서 쏠까 말까 싸게는 사고 싶은데 비싸게 사려고 했던 수요가 없었던 거. 왜냐면 모멘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좀 이슈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은 한번 질러볼까? 여기 이제 자금이 붙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 자체에 좋아지는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 주시장 떠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먹을 거 많답니다. 현대차 신고까지롱 이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갈려도 그래? 그럼 다른 주식들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생기죠. 현대차 가면 기아도 갈 거고 뭐 만도도 갈 수 있고 현대모비스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즉 이거는 시장 전체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번 구간에 좀 부품주까지 좀 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물어보셨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끝내주게 잘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으로 지금 $1,000 돌파했던데 시가총액이 3,200조가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3,200조가 넘어가는 건데 요번에 이제 실적이 매출이 35조 나왔습니다. 35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기에 한 38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로 가면은 올해 매출이 한 110조에서 120조 정도 나올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OPM 같은 경우가 45%에서 50% 정도 되는 거니까 50조에서 60조 정도는 올해 벌 수 있겠구나. 엔비디아가 이걸 딱 제시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그래? 그러면은 정점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주식들도 아싸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2%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점으로 있었을 때 투자가들은 조심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정점 아니지롱 실적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32조 예상했지? 35조야. 다음 분기 35조에 38조야. 정점 아니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다음에 메타 이런 업체들이 세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거 구매 못해가지고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멈춰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플레이하려고 하는 매수가 좀 붙을 수 있는 이런 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나 건들지 마. 나 신고가 가니까 반도체 관련돼서 비관 쪽을 보고 좀 걱정할 거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LG그룹 이런 것들만 괴롭혀. 나 건들지 마라. 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시총 40%인데 알잖아. 나 HBM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해. 근데 시총 비율이 40%나 벌어진다고? 나 용서 못하지.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에 어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HBM 내가 왜 쟤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플랫셀 밸류보다도 훨씬 더 벌어지냐. 내가 쫓아가겠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강수를 뒀잖아요. CEO를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쪽에 자금이 쏠렸었는데 HBM 자체를 봐야 됩니다. HBM은 엔비디아만 크는 게 아니라 AMD, 마이크로소프트 뒤에서 지원사하면서 같이 크는 거니까 이거는 삼성전자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8만 원 이하에서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부품주들이 하나둘씩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솔브레인도 고점 탁 돌파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고점 탁 돌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케인 같은 애들도 지금 바텀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하이닉스 계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계열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잘 간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먼저 가고 삼성 계열도 이번에 갈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나서기에는 그 밑에 있는 그 삼성전자 관련된 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 답답한 거지. 그래서 나 먼저 좀 매수해주게. 이런 매수가 좀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전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 단가가 높아졌어요. 발주 물량이 늘어났다고. 이거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으나 조정나면 나 살 거야.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 또 한번 가볼게요. 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1등이 될 거냐. HLB가 원래는 시장에서 1등이었단 말이에요. 신약. 나 이길 수 있는 주식 아무도 없어. 유동성이라는 유동성은 신약 주고 다 모여. 근데 요번에 이제 신약 진짜 어렵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지. 투자 주체들이. 그러면은 알테오젠. 제가 이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ADC가 뭐 있어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있어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다른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CMO 위탁 누가 있어요? ST팜이 있어요. ST팜이 있고, 그 다음에 시뮬러 누가 있어요? 삼천당 제약이 있어요. 형님 누구예요? 셀트리온. 무슨 말인지 이제 마지막 판을 장식하는 애는 삼성바이오. 돈을 큰 등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즉 여기서 누가 먼저 신고가를 갈 것이냐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예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먼저 신고가를 가든 뭐 그 시밀러가 먼저를 가든 위탁이 가든 가게 되면 얘네들은 연달아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축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좀 부진한데 이 흐름을 지금은 그 낙폭주들 가운데서 실적 좋은 애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화장품은 아모레 퍼시픽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무너지면은 중국 소비주 좀 쉴 수 있다. 그죠? 이걸 매매 스킬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주 대안은 내가 될 거야 해서 NC소프트가 직전 고점이 한 22만 원 정도 됐는데 요거 돌파될 때 자금 풀리면은 펄어비스 같은 주식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금 분산되는 형태로 이번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기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판을 열 건데 다시 좀 그 가는 주식들 거 아닌 주식들 사이에서 좀 조합을 잘해야 될 거야. 이 신호를 좀 투자가들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대응 전략 총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삼성전자 소부장 관련된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이격 축소되면은 자동차 부품주를 저는 하나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4종목 가운데 한 종목은 누가 먼저 정구점 돌파되는지를 보고 그쪽 계열이 만약에 자금이 붙으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비중을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마무리 총정리까지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